오케이. 좋습니다. 화면 고 보이시나요? 어, 어, 우선 자료 우리 미쳤는데. SPH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참 재밌는 일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가 뭐 기분 상할 건 없으니까요. 저희는 음,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저희는 뭐, 공부를 하고 음, 이 사건을 통해 더 또 이 정보뿐만 아니라 태도를 또 학습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보다가 이제 그분의 설명글이나 근데 이거를 그분만 또 알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트레이너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이게 궁금했어요. 그냥 이게 뭘까? 중심 방송 운동, 감수 영역 부호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운동 제어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 네, 그래서 그냥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목차 겸 제 생각을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인생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뭘까요? 싸움 야, 구경입니다. 싸움 그쵸, 구경. 그쵸. 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해피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약간 휩쓸린다는 게 감정이 휩쓸린다기보다는 제 처지가 곤란해질까 봐 중립을 어, 지키는 편이에요. 무지성 중립을 이해, 지키는 아, 편입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터무니없을 때도 중립을 지키는 이런 전능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래도 줏대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없습니다. 줏대 그런 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도 선배랑 생각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일단 관절 운동학 측면에서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그 중심 방사 운동이 뭔지 모르겠으나 그 유사한 말로 이걸 또 이해를 해봤는데 뒤에 나와요. 그런 걸로 치면은 또 틀린 뭐 개연성은 있다. 이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감수 부호 영역은 제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생각할 지능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쓰는 단어로 말을 어지럽히는 건 문제다. 근데 이거는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걸 쓰면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중심방사 운동을 이런데 뭐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뭔데? 왜 이게 뭔데 내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그래서 내가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있는 건데 내가 모르면 내가 배워야 되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하면서 이제 뿌리를 찾아보게 되는 이게 제 목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결국 이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다. 이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특정 단일 원인이 부상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고 싸우는 모두가 결국 우리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중심 방사 운동이랑 감수 영역 부호화가 뭘까?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일단 선생님의 핵심 주장은 로니 콜먼의 부상의 원인, 고중량이 아니라 운동 조절 능력이 부족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운동 조절 능력 부족이라고 썼지만은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다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이제 음, 이슈가 된 거죠. 화장이, 네, 이게 운동 조절 능력 부족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데 싶다가 이러면서라도 조금 돌아가면서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갑자기 못해서 모니컬분이 운동 못해서 이러면 저라도 긁히겠어요. 그래서 고중량도 리스크가 있지만 부상을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그가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게시물에 나오는 것들의 이 세 가지인데요. 중심 방사 운동이랑 감수 영역 부호화의 한계, 그리고 스쿼트 패턴 문제, 그리고 이게 중심 방사 운동에 해당되는 건데 중심부에서 엔진이 시작되어 말단으로 뻗어 나가지 않는 무릎부터 제어하면서 몸 쪽으로 받는 정량. 그러니까 중심부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릎부터 관절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스쿼트 패턴에 문제가 있었다. 중심 방송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고, 짝힘 운동. 몸 쪽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는 거죠. 뭐 골반을 못 쓴다든지. 그래서 척추에서 말단으로 이어지는 짝힘 운동이 붕괴되어서 병리적인 관절 운동 발생으로 통증 그리고 부상이 발생한다. 이것들이
그의 이제 부상의 메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다시 이제 또 싸우시면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손상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 것들. 손상에는 부하에 대한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반복,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부하로 손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측면에 손상이 있는 것. 역학적 결함, 이런 구조적인 임계점을 초과해서 물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것. 운동조절 부재. 이제 그분의 메인 주장인 거죠. 운동조절 부재에 의한 손상이 있다. 이거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냅다 이거가 문제다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거시기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방하방대전 그분이 뭐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분리조절 불능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런 측면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움직임 재교육 및 조절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정의의 차이입니다. 유승 선생님과 다른 트레이너들의 정의의 차이에서 발생한 싸움이죠. 운동 잘한다의 정의 차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보기 좋은 포즈, 포스처, 그리고 정말 무거운 무게를 잘 드는 거, 아니면 잘 뛰고, 체력 좋은 거, 급매스 좋은 거를 우리가 운동 잘한다고 대중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솔직히. 근데 그 선생님의 정의는 스스로 몸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맞는 말이죠. 이게 우리 관절들을 스스로 고유수용 감각으로 잘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선생님한테는 운동을 잘한다는 정의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걸 그냥 다 합쳐서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운동 조절이. 그래서 이 로니 콜먼이 뛰어난 수행 능력과 유전적 우위를 가졌을지언정 움직임 조절 관점에서는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이신 거예요. 또 제 생각은 표현이 조금 매콤하셨지만은 선수나 클라이언트 평가 시에 단순히 중량과 자세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세한 동작 제어 기전을 다각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논의가 아니라서도 논의가 논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도 우리가 그냥 평가를 할 때 사실 중량을 저 정도 드시는구나. 원RM이 뭐 선수가 왔는데 원RM이 이 정도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벤치는 좀 떨어지네. 푸시가 좀 약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할 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동작 제어 기전을 보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걸 할 수가 있다면, 보는 눈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메인 중심 방사 운동이랑 감수 영역 부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이걸 제가 제일 먼저 찾게 된 것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어떤 다른 그 유수 선생님을 지적하는 다른 트레이너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심방사 뭐 이런 내용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지 마라. 잘못된 내용의 전파로 학문적 용어들이 저평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용어를 지금 유승호 선생님이 잘못 쓰셨으니 다른 트레이너들이 손해를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언제부터 학문적 용어들이 학술지에 안 나오게 된 거죠? 언제부터 학술지에 없는 말이 학문적 용어가 된 거죠? 어디 학문 군데라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지는 겁니다. 학문적 용어라면 하나의 학술지라도 논문에라도 정의되어 있지 않을까요? 없다면은 트레이닝 이제 사설 집단들이 많죠, 단체들이. 그들이 자기 개념을 그냥 설명하려고 만든 조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보면은 내 남들은 모르는 단어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걸 만들었어요. 뭐 마운틴 듀가 사실은 이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 마운틴 듀 운동했어? 했더니 마운틴 듀가 뭔데? 마운틴 듀 운동이 뭔데? 이두 운동이잖아. 이러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왜 자존감 낮춰요? 왜 떨어뜨려요? 저 자존감 떨어졌잖아요. 중심 방송 운동 그게 뭔데? 어? 나 자존감 떨어졌어요. 그걸 읽고 나 몰라가지고 나 지금 하루 종일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나 운동도 못하고 저 하루 종일 글만 읽는 사람이 됐는데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나 18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했었는데 자기들만 쓰는 단어였던 거예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어쩌다가 이런 말을 쓰게 됐을까 해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들의 교육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걸 그냥 파고 비슷한 말들을 찾아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재원쌤 아시는 게 있으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 끼어들어 주셔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심방사 운동의 내용 자체를 뜯어보면은 이제 중심방사 운동에 대해서 댓글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른 트레이너 분들의 게시물에도 많이 이제 언급이 돼서 그거를 이제 다 보면은 그래도 맥락이 보여서 어느 정도 비슷한 말들이나 개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뜯어봤을 때 기존 개념들을 재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운동 제어및 재활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코어 투 디스털, 그러니까 중심부로 시작해서 원입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이 근위부 안정성이 있어야지 원위부에 모빌리티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중심부가 안정이 되어야지 사지가 움직임이 잘 나온다. 이런 거는 흔히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을 할 때 어쩌다 보니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흔한 개념이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쿡이나 마이크 보일이 정리한 이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가 이걸 체계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을 쓰거나 움직일 때 척추와 골반 코어가 먼저 안정적으로 수축 및 활성화가 되어서 중심부가 먼저 단단한 기반을 만든 뒤에 그 힘이 사지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원리를 이렇게 중심에서 방사된다라고 만든 것 같아요. 로니 콜먼의 스쿼트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중심부에서 출발한 힘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몸이 힘을 쓰거나 움직일 때 여기 먼저 안정되고 사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로니 콜먼의 경우에는 이 힘이 무릎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하중을 억지로 버텨내면서 코어로 역전달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그 선생님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힘의 전달 방향이 역전되거나 중심부 축이 무너지면은 척추나 고관절 같은 이 중심축에 과도한 전달력이 이제 가해지고 굴곡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그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관절의 수용체들이 감수 영역 부호화가 초과되어 통증과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에요. 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중심 방사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나요? 혹시? 이게 온라인 강의에도 SPH에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일단 실기 현장에서 나왔던 거는, 나도 일단 중심방사라는 걸 처음 들어서 처음에는 그 관절 중심화 운동이랑 헷갈렸어요. 우리 항상 그 볼록 오목 법칙에서 얘가 중심에서 움직여야 이제 안전하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실기 현장에서는 그 중심 방향사 운동을 어떻게 설명하면 일정한 리듬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음, 큰 틀로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팔을 피는 동작을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리듬을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음,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실기 거기서도 음, 일정한 리듬 이거는 약간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저렇게 설명한 것 같고 저거의 그 속 뜻이 뭘까? 아니면 뭐를 띠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이제 이해를 못했지. 그리고 온라인을 다시 들었을 때도 이제 중심방사 운동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내용까지는 지금 내가 까먹은 건지 몰라도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이거를 원래 물어보려고 이제 그 중심방사 운동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사건이 발발해가지고 그리고 나도 현생을 살다가 까먹은 거지. 그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근데 일단은 일단 너가 말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 그 관절 센트럴 운동이랑 키네틱 체인이랑 해서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맨날 나오는 그 그림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리고 결국 학술지에 안 실렸다는 거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이제 조합한 단어인데 그쵸. 이 조합을 했다는 거는 뭐 일단 강의라는 사람이니까 듣는 사람이 한국식으로 이해하기 좀 편하게 중심 방사 운동이라고 단어를 정의를 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중심 방사 운동이 정확히 뭐를 뜻하는지를 이제 명확히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명확한 거에 대한 거를 아마 인스타나 이런 거에서 공시를 안 한 것 같고 내가 아는 선에서 일단은 일정한 리듬이라는 게 계속 기억이 났어. 그 뭔가 음, 억지로 버틴다라는 그게 관절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은 되게 과한 신장성이나 과한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에서 어떻게 항상 보다 보면 우리가 과하게 일부러 신장성을 물론 훈련의 목적이 잡혀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건 인간의 움직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음, 복싱이나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리듬을 치는데 뭔가 막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쵸. 보통 요런 거를 이제 뭐 초기 이제 학습 단계 때 뭐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 동작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 정도 뭐 로니 콜먼이나 이제 고중량을 다루는 사람들이 음 과한 이센트릭을 거기 이제 섞었을 때 물론 이제 음, 내가 아는 지식이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인스타 보니까 그거랑 반대로 이제 멀쩡한 예시를 그 라샤 역도 선수를 음, 올렸던 걸로 기억하거든 인스타에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고중량을 다루는 뭐 로니 콜먼이랑 이제 라샤 역도 선수가 있는데 뭐 부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라샤는 이제 로니 콜먼처럼 큰 그런 게 없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너무 겉 현상만 보고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역도 선수들은 사실 그 중량을 그렇게 다루는데 사실 몸에 큰 이상은 없잖아. 그 그쵸. 선수로서의 그 빈도 때문에 오는 손상 말고는. 맞아.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잘못됐다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그 템포가 있는데 고유의 그 템포를 어긋나면서까지 해서 그게 약간 문제가 됐었다고 난 느꼈어. 그리고 그거를 뭔가 중심 방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고 약간 우리는 다행히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건 우리 역도를 했으니까. 어, 사실 우리가 막 100km 클린을 할 때 4초 동안 끌고 마지막 그 골반 탑 부분에서 캐치하려고 하면은 그거 너무 힘들잖아. 그쵸. 근데 이제 뭐 보디빌딩에서는 클린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근육을 더 많이 찍고 이제 회복을 시켜서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구간을 이제 챙기려고 어 하다가 뭐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과거 부상 이력도 있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예시로 톰 플라츠 누군지 알아? 그 레그 네. 익스텐션 막 이렇게 네. 막 거의 막 기대면서 끝까지 찼던 그 사람은 이렇게 그런 로니 콜먼처럼 큰 부상이 없었다라고 이제 또 예시를 든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이제 과거 병력은 다 빼고 같은 운동 스타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리듬감을 잘 챙긴 사람이랑 안 챙긴 사람이랑 좀 이렇게 표현을 러프하게 했을 때 그런 차이라고 난 느꼈어 이번에. 왜냐면 A씨가 명확히 라샤, 뭐 톰 플라츠, 로니 콜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 약간 그래서 조금 바꿔야겠어. 그래서 중심 방사를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중심 방사 운동이라는 거에 이 리듬이란 요소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치, 실기 오케이. 현장에서 오케이. 이제 어쨌든 이건 제가 그냥 여러 인스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맥락을 파악한 뒤에 한 거라서 당연히 이걸 중심방사 운동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들의 것을 맞출 수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그냥 음, 제가 본 거고, 이거는. 그리고 이 언급한 다른 분은 이 중심방사와 함께
근위부에서 출력을 낸다는 것은 고관절 안정화를 뜻하지 고관절 우세 패턴을 얘기하지 않는다. 스쿼트냐 데드냐에 따라 다르지만 스쿼트에서는 오히려 무릎 전략으로 발의 지면 반발력이 형성되어야 피드 포워드, 피드백으로 중심 방사 방향의 안정화 전략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무릎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서 발의 지면 반발력이, 그러니까 발이 무릎에 비하면 먼 관절이니까 발의 지면 반발력이 형성이 되어야지 피드포워드, 피드백으로 중심 방사 방향의 안정화 전략이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말은즉슨 그 관절의 근위부가 안정돼야지, 그러니까 무릎 전략으로 발의 지면 반발력, 원위부가 밀려난다. 체중 이동 전략과 체간 안정화 전략은 구분되는 용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들을 보면서 이걸 찾은 거라서 저도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를 저희가 아는 것들을 조합조합 해보면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거를 제가 뭐 센트럴 레디에이션 모션 뭐 다 그분들이 CR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여러 맞아. 선생님 저도 CRM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뭐 CRM은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많이, 뭐, 어느 단체에서 확실히 그거를 교육을 하셔서 아니면은 잘 이렇게 정립을 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뭐 어떤 번역해온 책에서 이거를 중심방사 운동이라고 번역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전 그냥 학술지에서 못 찾았을 뿐이지 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어떤 메소드에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해 왔더니 그게 중심방사 운동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리듬이 들어갔건 뭐 관절 어디가 들어갔건 일단 그걸 알 수는 아직 없지만 일단은 제 그냥 여기서 확실한 거는 학문적 용어는 아닌 걸로 보인다. 학술지에 없어서. 그래서 이 설명하는 물리적 현상. 그러니까 근위부 안정성이 원위부에 힘을 전달하여서 견갑 조절 실패로 인한 부상, 그리고 무릎 전략과 이런 지면 반발력의 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스포츠 과학이나 재활 쪽에서는 이미 각자 이름이 붙은 개념들이고 중심 망사는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단체나 뭐 여러 트레이너들이 은유적으로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이런 여기나 이런 내용들이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죠.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학술 영어라고 포장해서 권위를 빌리는 건 문제가 있다. 뭐 학문적 용어, 유승우 선생님 학문적 용어를 저평가되게 만들지 마세요. 학문적 용어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이제 맥락적으로 표준 용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찾아봤을 때, 이 Central Radiation Motion은 Core to Distal Sequencing, 그러니까 중심에서 말단으로 순차적으로 작동되는 거, 그리고 Proximal Stability for Distal Mobility, 그냥 중심부, 근위부의 안정성이 말단부의 이제 가동성을 만드는 것들. 이거는 이제 흔히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피드포워드 이거나 APA는 나온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감수 영역 부호인데요. 이것도 처음 들어봐서요. 또 운동 제와 관련된 거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건 없었어요. 근데 따로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호화는 엔코딩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그 트라이파직 트레이닝 이런 데 가면 좀 응? 있어서 들어나 봤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 수용장, 감수 영역, 하나의 감각신경 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상의 공간적 영역, 필드,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감수 영역은 촘촘하고 좁아서 얇은 바늘 두 개를 이렇게 딱딱 대면 그걸 각각 느낄 수 있대요. 떨어져 있는 것들을 바늘 두 개가 지금 찌르고 있네를 느낀대요. 그래서 관절낭이나 이 인대에도 이 수용장이 있어서 위치의 압력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등 같은 데는 이렇게 예를 들어 조금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바늘을 꽂아 놓으면은 모른대요. 하나로 각각 있는지 저도 근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는
이렇게 각각 꽂으면은, 아, 두 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음. 왜냐면 얘는 감수 영역이 촘촘하고 좁아서. 근데 등 같은 경우는 너무 뭉뚱그리네. 넓어서,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니까, 이거는 있는 말이니까, 근데, 뭐, 맞는 말이겠죠? 믿어보겠습니다. 이건 학술 용어입니다, 얘는. 이 각각으로 보면 학술 용어예요. 관절 난이나 인대에도 이게 있다. 그리고 듀얼 엔코딩. 물리적 자극, 이제 압력이나 온도나 통증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신호의 빈도나 패턴으로 변하는 과정.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으면은 신경이 계속 뇌로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극을 보내서 우리가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감수 영역의 정식 명칭. 이걸 언급을 많이들 하셨지만은 이거 자체는 없었고요. 얘를 나눠서 보면은 감수 영역의 정식 명칭은 Repetitive Field입니다. 근데 거기서 작성하신 거는 Sensitive Field라고 돼 있었어요. 감수 영역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일단 이걸로 제가 알아서 치환을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이것뿐이라서 이걸로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신경생리학에서 엔코딩은 신호 변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전기 신호 과정인데 어떤 용량이나 한계치를 의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주장에서는 관절 감각 수용체가 견딜 수 있는 물리적 안전 한계.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 원래 엔코딩이랑 다르게. 그래서 거기서 감수 영역 부하를 초과하여 뭐 통증 및 부상이 발생했다. 인데 사실 그런 말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건 과정인 건데 한계가 아니라 근데 한계를 초과를 해서 통증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걸 봐서는 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정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거를 쓰시게 된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모르는 또 어디선가 교육에서 이거에 대해서 잘 합쳐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잘 합쳐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설정했는지. 그건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논쟁에 참여를 하셔서 각각 다는 못 읽어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읽다 보니까 한국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말이 너무 다들 다 화가 나셔서 그런지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근데 또 옳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많아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히려 거기서 제가 조금 영감을 얻는 것도 있고요.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흔히 할 때는 이런 뭐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려면은 변인들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로니 콜먼이라는 딱 한 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 근데 이게 다 없이 무언가가 뭐 때문에 뭐가 됐습니다. 였으면은 뭐라도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은 변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이 부상에 기여를 하였는가? 이것도 많이 보셨죠? 그 어떤 뭐 다른 어, 그 어떤 선생님들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그쵸.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 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타일대로 똑같이 뭐 유 선생님께서 이 로니 콜먼은 운동을 못해서 다친 거다라고 한 것처럼 어떤 분은 뭐 고관절 요거 때문에 다친 겁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때문에 다친 겁니다.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 뭐 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사실 로니 콜먼이 어떤 과거 이력을 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몇 년도 분이신지도 모르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건 알죠, 당연히. 근데 몰라도 뭐 돼.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어떤 유전적 질환이 있었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것들을 하나하나 아,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주워 먹으면서 찾아본 게 이제 그분이 풋볼 선수였더라고요. 예, 멋집니다. 그래서 20대에 이미 이 척추 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도 하셨다고 해요. 여러 번 유전적 질환, 이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게 유전적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척추 구조적 특성이 또 있고 약물도 사용하셨고 이제 누적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축성 부하가 몇 년 동안 보디빌딩 고중량을 했는데 부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운동 제어 측면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킬틱 체인이랑 이제 움직임 패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술도 하셨는데 어떻게 재활을 했는지 어떤 재활을 했는지
그리고 재활이 충분한지, 충분하진 않았는지. 뭐, 아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겠지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딱, 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요인이 이 긴 세월 동안에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추가가 됐겠죠. 이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한 요소가 몇 퍼센트의 지분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은, 아우, 어렵지 않을까요? 말이 될까요? 아우, 안 되지. 과거 회기, 오니콜몬이 과거로 돌아가도, 아, 내가 지금부터 아팠네. 그러면 지금,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척추부상도 있고, 유전적도 있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설과 진실의 구별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좀 피드백을 주셨어요. 스스로. 학술적인 논의라면은 움직임 제어의 부재가 부상 위험도를 높였을 가설이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논의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중량이 아니라 운동을 못해서 다친 게 맞다라는 식으로 단정을 내려버리면은 이거를 절대적 팩트로 오인하게 만드는 이런 오류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딱 좋게 되는 거죠. 먹잇감을 그냥 딱 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문장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게 자기 가설인데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셨는지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 근데 그렇게 말한 건 죄송하다. 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된 거고 조금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다중 요인의 이 모델에 대해서 정말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부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상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요로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나마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의 원인이더라도 이걸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전, 과거 부상 이력, 연령, 신경근 제어, 중량, 운동 빈도, 약물 이런 특정 시점에서의 뭐 기계적 가부화나 동작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요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어떻게 이거 하나만으로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저도 거기 동의를 하고요. 근데 막 너는 틀렸어요. 넌 얘는 아니, 로니 콜먼 씨는 이것 때문에 다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그 모두가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니 콜먼의 부상은 이 세 가지 범주의 여러 이슈들이 장시간 누적되어서 야기된 종합적인 결과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 그리고 부상의 복합성을 무시한 단순화의 오류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 중 하나를 분석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고 확답을 내리는 순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아 그러면 이분의 뭐 척추 부상이 어땠는지 분석해 보자. 막 분석을 했어. 아 오케이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 거기까지 그 메인적인 부상의 원인을 야기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예상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되는 거죠. 64년생 용띠시더라고요. 텍사스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아, 기회 되면 한번 찾아가 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좀 저는 겁쟁이라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미친 통찰력.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저 진짜 오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번에도 보면서 느낀 거는, 아, 막 3년 뒤, 5년 뒤에도 누가 계속 꾸준히 글을 발행하고 의견을 내고 있는가가 중요해질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간에 이탈자가 계속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물론 다른 시장도, 다른 시장까지는 뭐 생각하고 싶진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장은 되게 피로감이 높은 시장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한국에 이런 피트니스가 들어온 게 사실 미국처럼 뭐 스포츠 의학, 뭐 스포츠 재활 이게 아니라 그 육체미, 심미, 이걸로 처음에 뭐 옛날 그런 관장형 헬스장이 도입이 됐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만연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 미국처럼 이제 뭔가 뭐 어릴 때부터 풋볼, 뭐 다양한 스포츠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사실 한국 문화 자체가 몸 좋아지고 싶으니까 하잖아, 다들. 뭐 어르신들 옛날에 막 담배 피면서 헬스장 했다고 하고. 그런 게 만연한 문화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스포츠 의학이나 그런 거를 말을 하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쪽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다 보니까 뭔가 그쵸. 시각 자체가 좀 편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 자기가 좋아하는 맞아요. 걸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서적에서도 항상 체육 가진 코치는 예술이자 과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이면을 또 한국 문화에 대입해 보면 제대로 정의가 된 게 없어. 음,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 뭐 수학 아니 뭐 사이콜로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은 정의를 하잖아. 그런 학회나 학술지에다가 이 단어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운동모, 운동 조절, 운동모, 음, 운동에 붙어버리면 애매해져 막. 그러니까 맞아요. 막 물고 뜯고 막 하는 거야. 이 인간의 가장 심연을 자꾸 건드는 거지. 내가 배운 걸 부정하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사실. 너 그동안 배운 거 다 틀렸어, 이러면. 어? 누가 막, 맞아. 그렇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겠지, 계속. 가뜩이나 이런 문화적인 것도 난 쪽에 계속 이렇게 멀리서 좀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 이번에. 그냥 이런 것조차도. 왜냐면 사실 인스타 뜰 때마다 좀 피로감이 높아가지고 막, 물론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왜 이 시장은, 한국 문화에서 시장은 계속 이지랄인가, 또.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계속 느낀 거는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나는 그 사람의 강의나 이걸 다 경험해보고 비판하자는 주의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깔 거면 경험해보고 까자. 엘도아 병신이래 이러면 엘도아 들어보고 내가 음, 경험해보고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DNS 좋대 들어보고 별로야? 별로일 수도 있겠다. 막 프라학파 최고래 프리포머스 최고래 씨발 뭐다 최고래 그거 다 들어봐. 괜찮아.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옛날부터. 다 들어볼게. 다 들어보고, 뭐, 모터 컨트롤 최원영 선생님 뭘 또 인스타에 또 가보고, 들어보고, 뭐, 구루래, 뭐, 또 가보고, 뭐. 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니까 정의를 할 수가 없고, 뭐, 어지럽고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인 거로는 그런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뭐, 승우 선생님도 뭐, 저 글을 쓴 본질이 뭔지는 모르겠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진 않았으니까. 그게 의도가, 좋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엮여있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의 교육을 듣는 사람도 많고, 수강생도 많고, 그런 인증센터나 뭐 대표님들과도 연관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조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왜냐면 그런 워딩이나 이런 행위 자체가 그냥 SPH나 뭐 포털이나 그런 그 단체가 좋아서 그런 게 잘 맞아서 나는 그냥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어떻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그냥 잘 배우고 적용시키려는 그 하나의 마음 가지고 그냥 들어온 건데 막 공격 상대가 야, 저 새끼 SPC 들었대. 아유, 병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억울하잖아, 그 사람은. 음.
그런 것도 한번 한 번쯤은 조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 이번 사태를 저도 그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언제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선배가 그 듣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근데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또 게시글 올리기도 했고 공부하는 거를 계속. 근데 되게 그 선생님께서 살짝 경솔하신 부분이 있었다. 왜냐면 정말 개인은 완전한 개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이비는 아니지만 왜냐면 정말 여러 단체들이 있고 음, 이게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뭐 웽메소드를 좋아하시는 분, 엘도아 좋아하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항상 생각하듯이 정답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정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놓고 있지만 거기 안에 일단 가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걸 써먹으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본인 개인 혼자가 아니라. 근데 그걸 너무 그 같이 믿어준 사람들이나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일이 되지 않나, 이거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살짝 그거는 경솔하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든 틀리든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트레이너들이 SPH를 내세우면서 뭐 이제까지 마케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효과를 좋게 봤었어도 괜히 이런 회원들도 클라이언트들도 SPH 뭐 이런 걸로 좋은 효과를 봤었어도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어떻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근데 아까 진짜 선배 말씀하신 거랑 저랑 똑같은 게 다 알고 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알고 까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메소드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고 솔직히 그 메소드들도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논문적으로 정리 안 된 메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엘도아도 논문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좀 생기고 있는 편인 거지. 엘도아도 논문이 많이 없어요. 그냥 그 MRI 초음파 기반으로 그래도 그나마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엘도와 그 기보에 그리고 브라이스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외국인이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느낌인 거지. 더 예를 들어, 그렇지. 미국에서 이렇게 왔대. 근데 SPH도 이제 유승 선생님이 만드신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원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엘도아가 누구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좋을 수 있듯이.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되면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또 유승 선생님이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다. 약간 무조건 상방, 무조건 후방 경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도 살짝은 그걸 듣고 하나의 메소드를 쓰더라도 항상 똑같이 우리가 다른 메소드들도 고려하듯이 SPH도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각각을 알고 시도하자입니다. 우리 항상 생각이 통해서 참 좋습니다, 선배님.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질린다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시장도 뭐, 치고받고 하겠는데, 여기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좋아. 뭐,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이렇게 뭔가 그런 토론의 창이 열려야 또 발전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나는 그냥, 이번 사태에서도 난 다행히 이제 경험을 하고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쭉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했어. 다 이거 먹고 그냥, 난 내 할 일은 해야겠다. 그냥 뭐, 맞아요. 알아서 하시고, 뭐, 싸우고. 너 왜 들었어? 맞아. 궁금해서 들었어. 궁금해 들었고, 현장에 적용해 보니까, 좋아지더라, 실제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어깨 충돌 회원 있고, 지금 뭐, 허리 회원이 있고. 근데 이게, 엘도아를 다 이제, 현장에서 그냥 개인적인, 그때 말했던 사견으로는, 지금 같은 뭐 1대1 PT샵이면 몰랐는데 퍼블릭 헬스장에서는 이제 하기 애매했던 아니면 이제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일반인이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
뭐 견디기요. 포스트의 틸팅을 만드는, 그러니까 애초에 골반 안테리어 포스트의 틸팅이 안 나와. 음. 애초에 런지 자세 못 만들어. 애초에 안으로, 이거 뭐야. 피머랑 반태벌. 티비아 다 IR 시켜놓고 이거 ER 꺾어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는 워밍업 있잖아. 음. 이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일단 다 탈락이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메소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령화인 사람들은 아예 프라이빗한 1대1 PT샵이면은 엘도와 수업만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퍼블릭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게 좀 메소드가 한정적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SPH는 적용했을 때, 일단 어깨랑 골반, 그 뭐 SI 조이트 락킹, 그 다음에 뭐 상방 회전, 후방 경사 했을 때 변화가 있어. 확실한 거. 이게 음. 뭐 잔열 효과처럼 뭐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장의 뭐 순간에 있었던 그런 이물감이나 통증이 사라지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 상방이든 후방 경사가 나온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쳤네. 그다음에 어깨 아프다는 사람인데 어깨를 그 핸들링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때도 골반을 해버려서 골반 했더니 돼. 연관성이 있네. 그다음에 음. 어깨 골반이 진짜 노인분들이 뻑뻑해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무슨 이렇게 그 사이비충 같은 이제 그 척추 회전은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앉아서 흉추 회전 만들고 했더니 어 부드러워졌네. 그래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그 유승원 선생님이 알려준 게 그 근원이 되는 게 과연 뭔가가 이제 의문이 들었어. 그러니까 SPH가 뭐 하는지는 알겠고 상방의 후방 경사, 그다음에 뭐 SA 조인트 락킹, 척추의 회전이 나와야 되는 거 다 알겠어. 이 사람 이거를 기초라고 설명을 했고 메소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냥 기초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거의 근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에서 그랬거든. 그냥 신경생리학, 그 병리학, 총상학 뭐 그런 것들로 그냥 이제 SPH라는 걸 명명한 것뿐이다. 그냥 결국 그 기본 우리가 서적으로 공부한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명명을 시킨 거다라고 해서, 그럼 결국은 뭐 그런 서적을 다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이거를 계속 적용을 하긴 할 텐데 라는 의문이 생겼고,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적용이 빠르다. 그때 그 현장에서도 서울에서 말했던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확실하게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긴 해. 현장에서도. 뭐 그게 선수든 아니든. 물론 네, 이제 엘더도 확실히 간단하긴 했어요. 그때 봤을 때. 그리고 그걸 하고 이제 호흡 관련해서도 이제 항상 우리 뭔가 그때 내가 중간에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복압만 집중했었는데 그 SI 조인트 락킹 할 때처럼 이제 뭐 짧은 다리 만들고 흉압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 스쿼트 할 때 적용을 시켰던 거였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됐었잖아. 뭐안 됐었다가 그냥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이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복압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잘 잡혔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뭔가 복압이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 갈비뼈를 넓힌 흉곽 호흡을 했을 때에 더 그 요추랑 펠빅의 안정성이 증가한 건 왜 그럴까? 그런 그것도 것도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선배도 경험적인 근거를 쌓는 거고 그냥 메소드 하나로 쓰는 거는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그게 이게 필요한 일단 사람한테 쓰는 거는 좋은 거죠. 난 솔직히 너무 간편하고 좋았어요. 사실 이번 주 계속 회원들 수업해보면서 느낀 게 엘드화로 뭔가 이걸 고치려고 했을 때는 조금 버거운 면들이 이번에는 사실 한 5분, 10분 만에 그거 하고 바로 운동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엘도아 하면 거의 한 30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나오고 하고 축신장을 만들고. 근데 뒤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한 정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그냥 원하는 거는 운동일 수 있잖아. 뭐 요즘 많이 떠드는 말 재활하러 온 게 아니라 운동하러 왔는데 재활만 시킨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맞아. 그런 이면에서는 되게 괜찮았고.
그래서 효과가 맞아요. 있었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강의였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더 깊이 고찰해야 되는 건 어느 포인트인가? 왜 어깨, 골반, 척추, 회전? 척추 회전이 나와야 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더 어떻게 해야 되나는 이제 뭐, 저 강의 계속 복습을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험 풀면서 좀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새로운 강의를 또 듣기보다. 맞아. 그게, 근데 그게 지금 선배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유수 선생님의 과제예요, 그게.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진 못했는데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무슨 헬스 땅튜브인가 무슨 관련. 어디가. 예. 네, 그걸 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중심방사나 뭐 그런 SPH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일단 정립이 안 된 내용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기초다. 이건 기초다. 그냥 기능해부학이고 신경생리학이고 이런 것을 더 베이스를 하셔서 납득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아직 학문적 용어가 정립이 안 됐지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다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중심방사 운동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립하는 것처럼 이 SPH의 이런 근간들을 이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그 선생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 준비해 오실 것 같고, 근데 아직, 근데 그 강의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강의는 다 봤는데, 또, 저, 여기 강의는 무제한이야. 계속 볼 수 있어. 평생.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잠깐 보여준 것처럼 그 시험이나 이런 거를 그냥 무제한으로 풀 수 있게 해주거든.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건 아직 안 풀어봐서, 그거는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응. 좋네요. 그러면 이제 선배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유승 선생님이 풀어야 될 문제니까 아마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유 선생님이 해주시는 업데이트랑 근데 선배는 또 선배 나름의 복습을 이렇게 퀴즈 풀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도 이게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선생님이 푸는 게 그 선생님의 과제다. 그러니까 아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는 사건이 됐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연락 온 사람 없죠? SPH 관련해서. 연락 올 사람 없지. 그리고 그냥, 대놓고 그러진 않지.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니까. 뭐, 학교 생활 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부딪힌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뭐 그런 거 물어오더라도 그냥 궁금증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 음. 근데 그걸 저는 근데 또 진짜 예전에 그 축구 관련해서 제가 또라이 같은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금발 아, 운동.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학생만 아니었으면 돈 내고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든 알아야지 뭐 까든 말든 하지.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 못 봤어. 내가 해보고 까는 건 오케이. 해봤는데 나랑 안 맞다더라.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됐다더라.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면은 비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거 하다가 그 이제 그냥 글 하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난 그런 생각도 다들 많이 긁혔구나. 그러니까 내 우상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긁혔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신격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긁히니까 이게 올라온 거지. 내 우상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생각이 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긴 하는데 사회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어. 누군가한테 지금 다들 신격화시키고 기대서 살고 있는데 그게 딱 무너지는 순간 이제 거의 뭐 전쟁 발발하는 것처럼 다들 이제 사람들처럼 아까 초반에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거든 그런 것도 한쪽에 되게 많이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는.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맞아요. 젠더적인 거든 그런 것도 요즘 매체가 너무 발달을 하니까, 그리고 그 매체가 그 보는 게 자연스러워진 세상이니까 더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정말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팔로워가 많으니까, 저 사람 인플루언서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함에 속아서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 안타깝다? 그다음에, 나는 좀 기준을 잡고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계속, 세상을, 세상을. 그래서 딱 세상을. 진짜 그냥 뭐 하나 걸리면은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 걸리게 또 어그로를 끌듯이 조금 이게 공격적인 단정 짓고 이런 것도 또 사회랑 똑같고요. 뭐 그런 때문 다 하나의 사회를 복습했다 우리가. 진짜. 맞아요. 오늘의 아, 칼럼. 그래서 오늘의 칼럼 이제 마침 그거를 하고, 그 또 이번 달, 7월 달 거 그거 구독을 받았는데, 관계더러, 관계. 일단 저 바로 틀기 전에 관계였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이제 그 윤수정이라는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게, 우리 이제 좀 환경 탓 좀 해보자. 왜냐면 사람이 혼자 클 수 없는데, 그동안 혼자 뭔가 정체기를 느꼈거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이제 한번 환경 탓 좀 해보자라는 맥락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와닿았던 거지. 우리가 지금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하고 흔들리고 했던 것도, 그런 주변에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계속 만들려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사이트를 주시지요. 보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위에 그 관계지도 그리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아마 링크 보내줄 수 있으면, 너 여기 있다. 음, 나도 이제 38점이 나온 거지. 너무 적으신데요, 선배님? 그러니까 이제 없습니다. 사실 뭐. 너 이제 이걸 아마 내가 링크를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줄게. 보내주세요. 너도 이제 한번 해보면 되고, 너 여기 있고, 뭐 형 여기 있고, 음, 그다음에 그 뭐 민지님 있고, 친구 있고 하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렇게 써놔도 정작 지금 역할 부여된 사람은 없고, 내 바로 주변에. 그다음 역할 부여된 사람이 뭐이 정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인간관계 잘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장을 위한 사람들만 보자 이거지. 내가 이제 살려고 할 때. 그럼 일적인 선배가 있는지, 음, 뭐, 롤모델이라고 하면은 좀 거창하긴 한데, 이 사람이 이룬 곳까지 뭐 가보고 싶다.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옆에 있으면은, 나도 저기까지 가려면 뭘 해야겠구나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음, 이게 쓴소리꾼이지, 말 그대로. 길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할게,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건 이제 커넥터라고 해서 뭔가 너가 뭐 시도를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주는 사람이 또 있는지.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이걸 하면서, 아, 관계에 대한 걸 되게, 노력을 또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현상? 아니, 왜, 그런 현장에 가려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줬지. 이것도 뭐 어른인데, 이런 것도 결국 비슷한 것 같아. 뭐 책장이자 아니면 이렇게 지혜 창고, 그게 누가 됐던 간에 나이에 불문하고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뭐 대학원에 그런 친구나 교수님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혼내주는 사람 있어요, 선배?
없어. 큰일 났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런 환경에 가야 되는 것 같아. 이게 혼내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이렇게 잘 돈독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계속 뭔가 남겨주는 거지. 한번 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근데 그럴 사람을 만나려면 사실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주변에 누가 없나? 이게 아니라 결국 계속 현장이든 뭐든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매니저? 뭐 이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뭐 마감과 실행을 요구하고 이 약속을 하려고 했을 때 정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거 중요하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너무 이렇게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에 몰두해서 다 제쳐주고 있을 때 잠깐 멈춰서 뭐 쉬어라. 아니면 조금 편할 때 편하게 있어라. 음,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전략가. 뭐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걸 목표를 설계할 때 뭐부터 하고 이건 하지 말고 뭐 이런 걸 또 해주는 사람.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거는 혼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삶이 벅차게 느껴졌었구나라는 생각도 되돌아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딴 사람한테 전략가가 돼줄 수 있고, 그럼 그 반대 사람 나한테 브레이크가 되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인 건데, 너무 이 혼자서 다 해 먹으려고 하니까 맞아. 삶이 너무 내가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내가 전략도 짜야 되고, 내가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그런 애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어, 사실 사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저걸 뭐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나오잖아. 사회 나오자마자 그냥 네가 저거 다 해. 사실 맞아.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뭔가 계속 미국에 도전을 하고 나도 이직을 하고 이러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계속 가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건 해봐야겠다. 이건 한번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꼭 좋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특히나 더,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역할을 다 혼자 다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나가는 데 있어서.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업무적인 거 말고도 뭐 인생의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다 하려고 다 헤쳐먹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맞아.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걸 내가 다 수행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성향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뭐, 그건 성향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챕터는 뭐가 이렇게 좀 그냥 뭐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쓴 거여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지. 결국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 아니면 음, 사람을 내가 컨택을 해야 되잖아. 우리처럼 지금 뭔가, 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그 성과 악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이 세 가지 룰은 이 사람이 쓴 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 자기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고 삐지진 않았는지. 음, 음. 나름 괜찮은 사람들 왜 안 끼워줘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럼 두 번째로, 뭔가 주고받은 게 있었나, 실제로?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아니면 그 관계에 뭔가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었나? 이 3번은 뭘 의미하냐면, 이 두 분이 뭔가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모임에서 자기는 딱히 인사이트 줄 게 없으니까, 그 인사이트가 나온 것들을 다 정리를 했대, 그냥 종이, 이쁘게. 그걸 그냥 올린 거야, 매번. 근데 그게 또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런 걸로 또 모임이 시작되기도 했고.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나도 그렇고 뭔가 뭘 준다 이러면 되게 막 고심을 하고 막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나만 해줄 수 있는 일? 그냥 그런 게 쌓여도 이게 관계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말한 거는
이 세 가지 였어. 아이디어 멤버, 이상형, 이상향, 음. 어떤 사람을 모으고 싶은지. 그냥 뭐 애매하게 말고 정말. 그리고 그 정의를 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이 변화를 만들려면 그 리더, 이제 뭐 내가 됐든 너가 됐든 사람을 모으고 싶어 하는 리더가 야망이 혹은 신념이 명확히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냥 그냥 애매하게 그냥 이런 사람 모아서 하면 좋겠다 하면은 사람들 모였을 때 그 기준이 흔들리니까 휘청휘청 한다는 거지. 그런 음. 내용이고 마지막은 이거다. 선한 야망, 방금 얘기한 내용이야. 그 야망이 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뭔가 뭐 유튜브를 개설하고 했을 때 막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러면 시도도 못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조금하게라도 이 오브젝티브를 여기서 나왔을 때 했던 거는 그런 거였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뭔가? 우리가 세상하는 피트니스 시장에서 좀 좋은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냥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또 돌아가서 뭐 현장 적용해보고, 이게 좋았어요, 저게 좋았어요, 이런 케이스는 뭐 이런 게 좋았어요. 그냥 좀 러프하게, 좀, 내가 최고야? 뭐 나는 그냥 그거였어. 그냥 쭉 읊어보면, 뭐 내가 최고야? 뭐 내가 쩔어? 뭐 이런 것보다, 저 이런 거 해봤는데 이런 거 좋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이거 해봤는데 이거 좋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뭐 박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열린 마인드의 사람들이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모여서 얘기를 하고 막 너무 막 집요하게 여기는 이 이론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난 좀 별로 안 하다. 그냥 유토피아적인 거지, 나는. 그냥 고객이, 회원이, 아니면 내가, 아니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매체로 그냥 난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됐다. 이거는 뭐 저기 뭐야 SBO에 없는 내용이라서 현장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야, 나 이런 건 싫어. 뭐 이거는 뭐 뉴말에 없는 내용이니까 뭐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싫어. 어쩌라고 약간 그냥 그런 거를 다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어느 씬에선. 근데 나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자기 했던 경험, 그게 뭐 메소드가 됐든 기초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현장에서 통했고 그 통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생겼고 근데 변화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변화, 뭐 삶이 즐거워졌든 아니면 뭐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는 나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나중에 사장님 되면 진짜 잘하겠다. 나는 그냥 좀 이렇게 피곤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난 싸우거나 이렇게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 잘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밑에서 좀 중요했던 와닿았던 거는 이제 이런 거였지. 뭐 커뮤니티든 이런 거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나랑 너처럼 지금은 둘이지만 뭐 더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이분이 말씀하신 뭐 사업적인 핵심 키라는 거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밑에 어원을 나눠주시는데 컴퍼니랑 커뮤니티를 이제 나눠서 회사는 그냥 빵을 나누는 곳인데 커뮤니티는 선물과 의무를 나누는 곳이래. 아, 결국 회사와 커뮤니티의 차이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음.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해야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이거는 자기 사람이 이게 좀 와닿았어. 요즘 세상에 좀 필요한 그리고 나는 그냥 피트니스 시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 특히 지금 회사에서 더 느끼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팀크루즈는 멤버를 모은다고 생각을 했고, 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는 커스터머를 모은다고 했어. 그래서 이 음, 밑에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현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 매출이 점점 안 나와. 음.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그들이 무능력하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나는 그런 뭐 공격적인 마케팅 아니면 AI가 만든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 똑같은 후킹 문구들에 지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도 그렇고. 그럼 그런 거랑 좀 다른 맥락으로 가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돈을 내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야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팀크루즈에 갔던 것도.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그리고 그런 공간이나 그런 소속감을 만들어주면은 지불할 사람들은 다 지불을 한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람들을 그냥 진짜 고객 이걸로만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지쳐나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만 어떻게든 우리 상품이 어떻게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전이었으면 그냥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적인 현상 때문에 더 지치는 것 같아서 점점 그런 걸 좀 기피하거나 다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데로 가거나 그리고 아예 뭔가 혼자 들었던 생각은 진짜 하이엔드 진짜 그런 걸 할 거면은 나는 애초에 멤버십 제도로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진짜 VIP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샤넬을 사고 루이비통 사는 게 그 제품보다도 그 로고 때문에 사는 거잖아 사실. 음. 그러니까 나는 샤넬을 드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사는 거고 나는 그치. 나이키를 입는 사람입니다. 나는 룰루렘을 입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 이미지를 못 만들고 있어서 난 매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그냥 뭐 회사 욕을 하려다기보다 그냥 객관적인 좀 저 글을 읽으면서 느낀 시선점이었지. 그리고 그거를 음, 시선점을 지금 피트니스 시장에 갖고 왔을 때 왜 작지만 그다음에 좀 끈끈해 보이는 데가 왜 꾸준히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팀크루즈가 떠올라서 팀크루즈 이랬을 때 떠올렸고 거기는 이제 사실 우리는 그런 홍보나 이런 거를 뭐 이걸로 생각하진 않잖아. 음. 이 사람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 사람 안 아프게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그치. 일할 때는 되게 재밌었고 신났고 저렇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회원님들이랑도 지금까지도 친해서 계속 술 먹고 놀고 하는 게 그때는 멤버고 지금도 멤버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갔을 때 반겨주고 채연이 너가 놀러 갔을 때 반겨주고 또 우리가 떠난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고 이게 과연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으면 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아봤던 것 같아.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방향성 때문에 이제 준수 형이랑 이렇게 그냥 사업적으로 이제 결별을 했지만 저 사람이 그치. 하고 있는 저 여정 커뮤니티를 꾸려가는 능력은 정말 본받을 만한 자세고 우리가 어, 그거를 젊은 나이에 경험할 수 있어서 난 정말 다행이다. 음.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저거를 꼭 기억을 해야겠다. 우린 커스터머가 아니라 멤버를 모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판을 짜든 사업을 하든 뭘 할 때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커스텀으로 볼 건지 멤버로 볼 건지 아니면 그치. 이제 뭐 선수를 그냥 나한테 한 번 온 애로 볼 건지 아니면 내 여정의 하나의 멤버로 볼 건지 뭐 그건 음.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 저 오, 짧지만 저 두 단어가 좀 되게 인상 깊었었어. 멤버, 멤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깊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멤버로 만들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 그냥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약간 이런 거였는데 내 멤버를 만드는 거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커스터머, 멤버. 그리고 또 진짜 선배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멤버잖아요. 선배랑 저는. 나의 멤버고 나도 선배 멤버고
근데 이 멤버한테 배우는 게 크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큰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 진짜, 원활하면서 우리가 멤버가 잘 만났다. 진짜 잘 진짜. 만났고, 그리고 제가 또 팀크루즈에 그냥 간 것도 그 멤버로서, 그 김준수의 멤버로서 계속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음, 약간, 진짜, 솔직히 제가 이제 뭐 매출 때문에 얘기를 해서 한 얘기지만, 그래도 그냥 그게 더 재밌었던 이유는 그냥 나는 그 어차피 김준수의 멤버로서 간 거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마음이 커서 간 거였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딱히 얘기할 그것도 없었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도 거기가 재밌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한 거 보면은 우리가 멤버로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서로 있는 것만큼 앞으로도 이런 멤버를 찾기 위해서 뭐 엄청 애를 쓰진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이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와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음, 뭐 꼭 진짜. 무조건 많이 이거보다는 그냥 한번 보는 거지. 저 관계 지도 아까 했던 거 한번 작성해보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역할을 역할이 누군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면은 내 시간과 노력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막 다 참여하고 이런 건 사실 에너지 소비고 그거 그렇고 처음 생각해봤네. 나도 처음이었어. 아, 이거 좀 이 사람은 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을 좋아. 그냥 되게 인사이트를 되게 좀 많이 음, 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도 나는 이렇게 어원 분석해주면 좋거든? 커스터머는 원래 습관이란 뜻이어서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구매하는 것. 근데 멤버는 몸의 일부래. 음, 몸의 일부래. 그래서 단어의 어원이 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줄는데 멤버가 떠나면 지금 마음이 아프대. 아,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다. 통증이다. 뭐 고객을 숫자로 세고 멤버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이 펜타포트 러쉬도 이 사람이 기획한 거여서 이번에도 뭐 했다 약간 이 내용이 안에 있고 이제 여기서 메인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던 이상형을 전하고 멤버들이 변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좀 반복해서 적으라고 하더라고. 꿈도 금방 까먹어서.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 나무를 심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차피 밑에 내용이야. 상관없어. 이 아이디얼 멤버.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모을 건데 어떤 사람을 모을 것인가. 일단 여기서 가장 눈에 와닿았던 거는 요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모방하고 싶은 사람 곁에서 큰데. 그러니까 난 팀플자 계속 생각났던 것 같아. 대학교 시절도 계속 생각나고 팀플 생각났던 게 결국 그 사람의 뭔가 준수 형이라는 사람의 뭔가를 모방하고 싶지 않았을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누군가는 되게 모방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겁나 많을 듯?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를 꾸준히 올리는 것이 나는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어차피 이게 우리가 단발성을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또 누군가가 연락을 주거나 우리가 또 뭐런 프로젝트를 할 때 또 이렇게 사람을 모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 때는 그 씬에 이제 일타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는 뭐 일타를 찾아서 뭐 이거보다는 담고 싶은 아니면 지금 이 씬에서 행보를 잘 보이고 있는 사람한테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맞아. 돈, 뭐 그냥 살아야 되니까 라는 맥락으로
직장을 정하면 안 되고, 살짝 이게 떨어지더라도 팅구르처럼 그래도 그 배울 수 있고 모방할 수 있고 그 행보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일을 해보든 교육을 듣든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선배한테 어, 필요한 얘기. 그렇지. 근데 이걸 읽고 더 그렇게 생각했지. 아, 지금 여기 환경은 뭐 내가 이것만 보고 일단 삶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였더니 아, 이런 피드백이 돌아왔고 가맹선지는 일주일에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이 직장에 있는 시간인데 그럼 그 직장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게 더 이제 사라졌던 것 같아. 그때 너랑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수원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그 사람의 행보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나 그 선생님들이 좋은 곳이면 가야지. 배워야지. 맞아. 그렇게. 그래, 뭐 우리는 지금 뭐 커뮤니티를 둘이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뭔가 그런 거 나아갈 때는 누군가한테 모방이 되고 싶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미 그 현준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친구 현준쌤이 우리 하는 거 보고 맨날 친구들이랑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아, 누군가한테 우리도 귀감이 되고 있구나. 좋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뭐 여기 이걸 읽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이 사람 내린 건 이제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 그다음에 학습하면 바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명확한 이제 아이디얼 멤버. 이거를 또 이제 나 뭐 나나 너한테 이제 적용을 하면은 뭐 우리가 누군가를 회원을 모집을 한다 했을 때 아니면 선수를 케어해준다고 했을 때 다 받는 건 난 좀 여기서 느낀 게 아, 다 받는 건 좀 이렇게 중구난방이라서 지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걸 보고 느낀 게 그럼 애초에 그 커트라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그냥 그런 사람들만 올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어, 그 설계조차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받고 싶은 그런 클라이언트의 이상형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걸 보고 유입이 될지, 어떤 트레이너를 찾을지, 어떤 뭐 선수 트레이너를 찾을지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가 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더라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혹은 그런 선수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하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응.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는 SNS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스타나 이런 걸 새로 파서 하거나 지금 개인 계정이니까 상관없는데 가장 첫 번째로 약간 머뭇머뭇하게 되는 게 이 명확한 이 아이덴티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 사실 정확하게 저 아이디얼 멤버를 딱 박아놓고 그런 회원, 그런 선수들만을 위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SNS 계속 올리면은 사실 그건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더라고. 대신에 이제 저 아이디얼 멤버를 짜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 어떤 클라이언트인지 어떤 선수인지 뭐 한 명의 물론 이렇게 딱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거. 근데 저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긴 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지. 맞아. 아이디얼 멤버는 요거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변화를 만들어줄 때는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뭘 얻어갈 수 있는지. 대신에 이 음. 전제는 가본 사람만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어. 뭐, 클적을 100을 못 해봤는데 마치 든 것처럼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가본 길만 얘기해 주는 거지. 뭐 최현이면 최현이가 지금 유타에 봤잖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텐 정말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너가 그때 블로그에 글 저장만 해놨던 걸 내가 발행하라고 했던 것도
그 니즈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지. 꼭 그게 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모이면은 또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나라고 하면은 내가 가본 거는 뭐 지금 가봤다라기보다는 그냥 교육 계속 듣고 이런 것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걸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럼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또 아, 저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얘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A to B.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목숨 한번 걸어볼게. 라는 신념. 나는 근데 아직 그런 신념 없어. 저도 없어요. 어, 어. 목숨? 이거 뭐좀 미치게 한번 해볼까? 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증을 좀 준 글이긴 한데 그냥 앞으로 찾아가야지 뭐. 그쵸. 우리의 미션이지, 이제. 음. 지겨운 피트니스 시장을 목숨 한번 걸어서 해볼 게 뭐가 있을까? 아, 목숨 안 걸리는데, 나. 도망칠 듯, 내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아, 그 목숨이 걸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생각을 물론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쪽 길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본 것 같아. 내가 정말 바꾸고 싶고 이런 게 체육 쪽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때도 과감히 도전을 해야 되나? 나라를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그런 거지. 힘들더라도. 야, 마지막은 이제 그 야망이었어. 선한 야망? 여기, 그러니까 사람 모아서 집안 커지면 사이비고, 모인 음. 사람들 다 같이 커지면 선한 야망이다 하더라고. 저게 좀 좋은 말인 것 같았어. 커뮤니티를 해도 그 커뮤니티 응집 이런 거 잘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만 크면은 좋게는 안 바라보는 거지. 뭐 여러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쵸. 근데 이제 다 정말, 같이 이렇게 되면은 좋지. 맞아. 이게 리더의 그것도 중요하네.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 혼자만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은 뒤에 그냥 꽁무니를 달고 싶은 거고 누군가를 그냥 꽁무니에 따라오는 사람을 원하는 팔로워를 원하는 거고. 근데 진짜 그 모임이 다 같이 커지는 게 진짜 좋은 리더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번 관계는 요렇게